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퍼스트대학대 편입학원 유기학 강사 최준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대 편입 유기학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학하고 유기화학이 30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9문제가 유기학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9문제가 어떤 개념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2문제 정도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카보닐 화합물의 산도 비교 문제. 카보닐 화합물이 알파수가 산도가 크죠. 그리고 1,3-다이카보닐 화합물에서는 카본일기 사이에 알파수의 산도가 크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카보닐 화합물의 산도 비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소 원자. 그러니까 질소 원자라고 하면 비공유 전상이 존재하죠. 그리고 유기학에서 질소 원자는 염기 또는 친액체로 자주 사용되는 화학종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아민의 염기도, 그러니까 질소의 비공유 전해성이 편제되어 있는지 비편제되어 있는지, 근데 편제된다면 어떻게 비편제되는지를 판단해서 염기도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산도는 5개네요. 5개의 구조가 주어졌고, 염기도도 5개의 구조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염기도가 작은 것에서부터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산도도 상대적으로 작은 것부터 나열하게끔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주관식입니다. 선지가 없으니까 찍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환원성 아미노화,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카보닐 화합물에 이제 아민을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리덕션을 해야 되니까 환원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NaBH4나 그죠? NaBH4를 조금 변형한 시약들, 좀 소듐 사이아노 보로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시약들을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환원성 아미노화 반응을 통해서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고, 그게 이제 고리 구조예요. 고리 구조여서 이제 안전한 형태, 의자 형태에서 안전한 형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E2 반응의 이제 입체화학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E2 반응을 할 때, 제거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죠. 위치 선택성과 입체 선택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위치 선택성은 뭔가요, 여러분? 짜이제프 규칙 또는 안티 짜이제프 규칙이죠. 입체 선택성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안티 준평면 또는 신 준평면 제거를 통해서 생성물의 구조 관계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E2 반응의 이제 입체화학을 물어봤어요. 안티 준평면 제거를 통해서 여러분 주생성물이 만들어진다는 거. 맞죠? 요 포인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분광학 문제가 하나 더 출제가 되었습니다. 분광학 문제는 이제 IR의 흡수 파수가 줬어요. 1700대가 주어졌으니까 카보닐 화합물이라는 걸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고, NMR의 이제 스플리팅 패턴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시된 분자식을 이용해서 여러분 화합물의 구조를 제시하라고 하는 분광학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보통 이제 분광학 문제는 제가 보니까 대부분 NMR하고 IR은 꼭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에 출제된 문제가 구조 함께 풀어볼 텐데, 이 문제는요. 어떤 유기 구조를 주어지고 이 구조를 피셔트형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피셔트형. 그리고 모든 입체 정체를 한번 그려보는 것, 여러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 중간체도 그려야 되고 반응 생성물도 그려야 됐었는데요. 설퍼 일라이드를 이용해가지고 에폭사이드 만드는 반응입니다. 이게 무슨 반응과 되게 유사하냐면 인일라이드 이용해서 우리가 위티그 반응하죠. 위티그 반응과 되게 유사한데, 생성물은 위티그 반응은 알켄이 만들어지지만 얘는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7번도 여러분 유기학 반응을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8번은 방향적 화합물의 문제인데, 에틸벤젠이잖아요. 에틸벤젠은 벤젠굴에 에틸기가 치환된 거니까 에틸벤젠을 합성하기 위한 시약들을 적절하게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시약들을 한번 잘 나열해 보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문제는 할로젠 알킬 1차, 2차 렉스, 2차 렉스가 주어졌고, 여기다가 CN- 가지고 SN2 반응합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지죠? 나이트릴 작용기가 만들어지죠. 이 나이트릴 작용기를 가수분해 하거나 또는 그린야드 시약과 반응시킨 다음에 가수분해, 이렇게 여러분 작용기 변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요, 이 카보닐 화합물의 산도, 아민의 염기도는 유기2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염기 필수이론 기준 2장으로 보면은 또 유기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이제 유기1, 2가 다 섞여져 있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번 유기2 반응이죠.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은. 4번은 이제 유기1이고요. 그래서 E2 반응의 입체화인 칼로젠 알킬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테고, 5번은 분광학이고, 6번은 입체화학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이고, 7번은 인일라이드 이용해서 위티그 반응에서 유사한 반응이에요. 실제로 유기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본들이 다 나오진 않아요. 네,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7번 반응은 또 생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7번 반응을 안 배웠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반응은 그러니까 위티그 반응을 좀 알면 충분히 추론해서 생성물의 구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늘 많이 얘기했던 제가 이제 한때 피트 때 황진규잖아. 황진규. 황을 워낙 좋아한다 해서. 맞죠? 뭐 요거 나왔었고. 자, 8번은 유기원이겠죠. 벤젠고리 화합물이니까. 그래서 9번도 유기원이겠죠. 할로젠 알킬이니까. 그러니까 유기원, 2 다 골고루 내죠. 그리고 분과학까지 잘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총평할 때 다시 한번 요 얘기는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별된 문제, 제가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아래 반응의 생성물 중에서 가장 안정한 생성물의 형태가 무엇이냐? 형태라고 생각한 컨포메이션이죠. 맞죠? 육각형 고리니까 육각형의 가장 안정한 형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응도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카보닐 화합물의 반응, 유기2의 반응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이클로알케인, 사이클로헥센의 형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케톤이 주어져 있고 여기 아민이 주어져 있죠. 얘 딱 보니까 벤질아민이죠. 우리가 요 그룹을 약어로 BN이라고 하니까 벤질아민. 그죠? 그래서 여기가 NH2의 B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질소의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존재하죠. 이 녀석이 카보닐 그룹의 친전자쌍 탄소를 공격하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친핵성 첨가가 일어나서 일단 알콕시 음이온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산소 음이온을 우리가 알콕시 음이온이라고 하고, 중성 친핵체를 사용했으니까 질소의 형식 전환은 플러스가 되겠죠. 이때 양성자 이동이 일어나면 프로톤 트랜스퍼라고 하죠. 분자의 양성자 이동. 그러니까 분자의 산염기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가 OH가 되고 여기는 NH의 벤질 그룹이 이렇게 존재하죠. 나머지 원자단 다 표현해 볼게요. 여기 메틸은 튀어나와 있고 터셔리 부틸도 여전히 육각형 평면에서 튀어나와 있죠. 그럼 여기도 메틸이 튀어나와 있고 터셔리 부틸 그룹도 여전히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반응 조건에서 용기 안에서 양성자의 공급원으로부터 양성자를 이렇게 얻으면 물 분자가 이탈하게 되고, 이때 지금 이 자리에 탄소 양이온이 생길 텐데 이 탄소 양이온을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으로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죠. 동시에 이 두 개의 구분화살표를 동시에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기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최대한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센스가 생기긴 하죠. 맞죠? 그러면 여기가 H고 여기는 벤질 그룹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고 여기는 플러스. 맞네? 여기는 튀어나오게 메틸, 여기는 튀어나오게 터셔리 부틸. 그죠? 그래서 지금 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케톤에다가 여러분 1차 아민이죠. 얘가 1차 아민. 1차 아민을 반응시키면 이렇게 이민륨 이온이 중간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양성자를 잡아 떼내버리면 이민이 만들어진 이민. 그런데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누구를 집어넣어 준 거냐면 NaBH4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얘는 누구의 공급원? H-의 공급원. 그러니까 이민륨 이온이 충분히 만들어진 후에 지금 NaBH4를 넣었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여기를 공격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됐죠? 예, 그러면 육각형 고리에 메틸은 여전히 터셔리 부틸 이렇게 될 테고, 지금 여기 CN 이중결합이 여러분 생각하면 CN 이중이 평면 아니에요. 지금 평면 앞에서 H-가 들어갈 수도 있고 평면 뒤에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제가 그냥 실선으로 그릴게요. N에 H에 여기 벤질 그룹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제가 지금 노란색 표시한 이 CN 결합은 업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죠. 다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져요.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작용기 변환으로 따지면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이니까 지금 이 카보닐 탄소하고 이 질소하고 무슨 결합으로? 단일 결합으로 연결시켜주면 돼요. 단일 결합을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뭐가 빠져나오면서 H2개 O 하나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지금 무슨 형태로 그려야 돼요? 의자 형태로 그려야겠죠. 육각형 고리니까. 그러니까 의자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자, 여기에 두 가지 의자 형태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터셔리 부틸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눈치를 해야죠. 고정 그룹입니다. 무슨 방향으로? 적도 방향으로 항상 존재해요. 터셔리 부틸. 맞죠? 그리고 반식의 방향으로 메틸이 업으로 있죠. 1번, 2번, 3번, 1, 3 관계로 1번, 2번, 3번 반식에 이탄소에 메틸이 업. 맞죠? 결국 우리가 이제 치환기로 표현해야 될 이 자리가 될 텐데, 이때 이
N벤질이라고 부르면 되거든. 벤질 그룹이 질소에 붙어 있으니까 N벤질이 이렇게 축방향으로 존재할 수도 있을 거고 NH의 BN 맞죠? 또는 터셔리 부틸은 고정 그룹 항상 적도 방향으로 메틸 맞죠? 그리고 적도 방향으로 N벤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안정한 형태를 그리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얘는 적도 축이니까 이 N벤질에 의해서 여기 1번, 2번, 3번이면 이 3번 자리 축방향의 수소 맞죠? 이 3번 이 자리 축방향 수소와 지금 이렇게 1, 3, 2축 상호작용이 생기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런데 얘는 적도 방향으로 있죠. 얘 이케토리얼로 존재만 하잖아요. 물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이면각이 60도니까 고우시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쪽에서 발생하는 입체 무리가 더 뭐하다는 얘기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안전한 형태는 누가 되는 거냐? 바로 이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그려주면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을 해가지고 육각형의 생성물이 만들어졌을 때 가능한 두 형태를 여러분 표현해 주시고 누가 더 안정한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터셔리 부틸 그룹은 무슨 그룹이다? 고정 그룹이니까 항상 무슨 방향으로? 적도 방향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결국 포인트는 이거죠. CN 이중결합. 이민륨이 평면 구조고 평면 구조에서 H-가 평면의 앞쪽과 평면의 뒤쪽에서 각각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됐죠? 그래서 가능한 생성물이 몇 개? 2개가 되고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해야 돼요? 부분, 입체, 이성질체. 됐죠? 이 두 가지의 가능한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안정한 형태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뭐 요게 메커니즘도 좀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관식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문제도 보면 이제 유기학 천재 제가 했던 문제집에 보면 그죠? 뭐 이형태체를 그리고 어떤 이형태체가 더 안정한지를 뭐 설명해라 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풀었잖아요. 그죠? 터셔리 부틸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고정그룹 얘기를 많이 했겠죠. 제가. 이론 시간에도 물론 얘기했겠지만. 그죠? 여기서 터셔리 부틸이 있으니까 다 적도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겠죠. 이것도. 그죠? 예. 그리고 반응은 리덕티브 아미네이션 있잖아요. 환원성 아미노화. 여기 있죠? 케톤에다가 아민. B에 들어갈 시약은 딱 봐도 얘네들이네. 그죠? 보통 NABH4를 사용해도 되는데 보통 기본서에는 누굴 많이 사용하냐면 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여기다 NABH4를 써도 돼요. 불가능하지 않는데 이걸 하면 이 H-가 강력하죠. 누구보다 얘보다. 그러니까 이 H-가 바로 누구랑 반응해 버릴 수 있죠. 얘랑 반응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그렇죠. 한마디로 NABH4의 반응성을 조금 줄여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론에 H를 4개 붙여놓으면 BH4-가 되는데 이 중에 하나를 EWG인 CN3중결합으로 붙여버리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소듐 사이아노보로하이드라이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케톤을 만나도 쉽게 케톤을 환원시키지 못해요. 알코올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이민륨 이온이 만들어진 후에 H-가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시약의 약간의 차이점들을 알고 있으면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얘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넣지 않죠. 이 아민하고 사이아노보로하이드라이드 동시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그런데 지금 연대 문제에서는 그래도 딱딱 시간의 순서에 따라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딱 동시에 넣지 않죠. 동시에 넣어버리면 이 녀석이 누구랑 반응할 수 있으니까 이 케톤과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약을 넣었다고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한 겁니다. 그죠? 오케이. 약간 편의 문제들이 제가 보니까 조건들 이런 거 약간 대충 그리고 막 이런 경향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이잖아요. 지금 리덕티브 아미네이션. 얘는 기출문제 풀 때 풀었어요. 리덕티브 아미네이션. 여기도 리덕티브 아미네이션이겠죠. 이거 크롬 6가로 산화시키면 케톤이잖아요. 케톤에다가 1차 아민, 얘도 1차 아민이죠. 리덕티브 아미네이션 한 거죠. 그죠? 제가 설명하면서 여기 NABH4 써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똑같이 설명했을 거예요. 이것도. 됐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입체화학인데요. 자, 이 구조를 다음 입체형들 피셔트용으로 모두 그려봐라는 문제였어요. 피셔트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고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죠. 맞죠? 이 카이랄 중심이 존재하는 분자를 십자가 형태로 표현하는 게 바로 피셔2형입니다. 피셔2형. 그럼 보통 카이랄 중심이 두 개니까 우리가 수평선을 두 개 그려주시면 되고,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죠? 카보닐 작용기를, 이게 알데하이드잖아요. 그죠? 이 알데하이드를 12시 방향에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탄소가 바로 이탄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탄소가 여기 이탄소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CH2OH. 맞죠? 이탄소는 H가 두 개 있으니까 카이랄 중심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것도 많이 이렇게 설명드렸죠. 위에서 쳐다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H하고 OH가 딱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슈퍼맨처럼 이렇게 날아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다 생각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이죠. 그러면 이 슈퍼맨 기준으로 OH기는 관찰자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OH, 여기는 H.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똑같이 노란색 탄소도 위에서 쳐다보면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 노란색 탄소는 아래에서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아래에서 누워서. 이렇게. 단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파트가 몇 시 방향? 12시 방향에 오게끔. 그냥 있는 그대로 요렇게 쳐다보면 되겠네. 그죠? 그럼 들어간 쪽이 무슨 쪽이 되냐? 오른쪽이 되겠죠. 오른쪽. 여기가 노란색으로 똑같이 표현할게요. 여기가 OH, 여기가 H.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고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니까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을 비교해서 뭐 화합물이 동일한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보니까 각각의 카이랄 중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관찰자의 시선을 한 번씩 바꿨죠. 왜냐하면 얘가 엇갈린 형태이기 때문에 엇갈린 형태. 그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시선을 지그재그로 하니까 머리 아프고 힘들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탄소 결합을 뭐 시키면 되냐면 회전시켜서 가려진 형태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단일 결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여전히 알데하이드라고 표현할게요. 이 알데하이드, 그럼 튀어나오게 하이드록식이 뒤로 들어가게 H죠. 그리고 지금 이 탄소에 여기는 이 CH2OH를 평면에 이렇게 6시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몇 도 회전한 거예요 지금? 180도 회전한 거죠? 그럼 여기도 세기 대시로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180도 회전했으니까 업다운이 바뀔 거 아니에요? 얘가 OH가 되고 여기가 H가 되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게 가려진 형태잖아요. 그럼 관찰자가 위에서 이렇게 서서 슈퍼맨처럼 쫙 내리 찍어버리면 되는 거죠. 내리 찍어버리면. 그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이 OH하고 여기는 OH는 관찰자 기준, 제가 위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니까 무슨 쪽이 되는, 오른쪽이 되는 거죠.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에 잘 표현됐네. H는 다 왼쪽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들의 입체 장치를 다 표현해 보면 피셔2형으로 얘가 지금 카이랄 중심이 두 개고 메조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알데하이드와 이 알코올이 서로 다른 원자 단위이니까 이렇게 대칭면이 안 생기니까 카이랄 분자잖아. 카이랄 분자. 그죠? 그러면 이것에 뭘 그리면 돼요? 미러 이미지를 그리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미러 이미지를 그려주고 이렇게. 얘는 카이랄 중심이 아니니까 꼭 미러 이미지 관계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카이랄 중심은 반드시 미러 이미지 관계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얘랑 무슨 관계요? 거울상 이성질체 이난티어머가 되는 거죠. 이난티어. 맞죠? 그런 다음에 조금밖에 그리겠어요. 자, 이제 여기가 알데하이드고 여기가 알코올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2시 방향 위쪽에 있는 탄소들 미러 이미지 관계로 그리고 하나는 미러 이미지 관계가 아니게끔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얘도 알파가 0이 아니. 그리고 이 녀석의 무슨 상을 그리면 된다? 거울상을 그리면 된다. 여기가 OH, 여기가 H, 여기가 H, 여기가 OH, 여기가 CH2OH 이렇게. 맞죠? 그럼 얘랑은 무슨 관계다?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카이랄 중심이 두 개니까 최대 입체 이성질체가 몇 개 존재하고 2의 n승계니까 4개가 존재하고 그 4개를 이렇게 다 그린 겁니다. 그리는 방법은 한 가지 입체 이성체를 그리고 이 분자가 카이랄 분자는 이 분자의 거울상 이성체를 그리고 맞죠? 그리고 나머지 얘나 얘를 이용해서 지금 이탄소의 입체화학은 미러 이미지로 그렸으니까 절대별이 반대가 될 테고 이 탄소의 입체화학은 동일하게 그렸으니까 같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다르고 하나는 같게 그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미러 이미지를 그리면 거울상 이성체가 돼요. 됐죠? 그리고 거울상 이성체가 아닌 나머지 모든 관계들은 다 무슨 관계?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녀석과 얘네들의 관계는 다 뭐예요? 얘랑 얘 또는 얘랑 얘 다 무슨 관계?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피셔2형, 제가 이제 입창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했을 텐데, 여러분 피셔2형을 뉴몬2형으로, 뉴몬2형을 피셔2형으로, 정사면체 구조를 피셔2형으로 또는 뉴몬2형으로 자유자재로 상호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늘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유기천재 문제예요, 여러분. 피셔2형법으로 옳게 나타내요. 그때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알데하이드 기준으로 12시 방향에 두고 얘는 위에서 쳐다보고 아래에서 쳐다보고 위에서 쳐다보면 그려집니다.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그죠? 얘는 가려진 형태잖아요. 그죠? 그냥 찍어 눌러버리면 나왔겠죠. 이것도 뭐 절대별도 맞춰보고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별 맞추지 않고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을 테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이제 총평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연대 미래 의대 편입 유기학 문제의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 문제 유기학 일반 전체적인 수준을 봤을 때 그래도 연대 미래는 조금 어려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산도 비교 문제하고 염기도 비교 문제도 좀 헷갈리는 선지들이 한두 개 있어요, 여러분. 순서를 주관식으로 나열해야 되는데 한두 구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으로 볼 수가 있고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죠. 예,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면 객관식으로 출제되면 찍기라도 찍을 텐데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중간체도 그리고 생성물의 구조도 그리고 생성물의 안정도도 비교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니까 유기학을 대충 공부하면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고 여러분 숙지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돼요. 가볍게 라이트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개념들 메커니즘들을 꼭 내가 그리면서 공부하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늘 총평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제가 이제 복원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유기학도 하고 있지만 학원 차원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기학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래 이런 문제까지 나오네. 유기학에서 진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된 거. 이거 어디서 알려줬어. 이거 어디서 알려줬어. 다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피트 때는 문제의 구조와 반응 조건, 생성물까지 똑같이 맞춘 적이 제가 매해마다 있었잖아요. 그죠?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매해마다 똑같이 적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편입시험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책을 보고 잘 안 내. 좀 이제 유명한 책들을 보고 거기 있는 문제들을 좀 피트 출제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출제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 적중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을 다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 피트 때처럼 또는 MD 예전에 어렸을 때처럼 막 어려운 반응들, 막 응용력이 극대로 요구되는 반응들 그런 반응 출제가 되지 않고요. 핵심적인 반응들, 그러니까 이론책에 잘 나오고 반복되는 반응들만 잘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필수이론, 유기천재, 그죠? 우리가 필수이론, 유기천재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했잖아요. 여기에서 다 해결됩니다, 실제. 다 해결돼요.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아니면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21, 6.22 다 골고루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 연대 미래는 분과학이 항상 출제가 돼요. 그래서 NMR하고 IR 정도는 반드시 잘 여러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연대 미래 이제 의대 편입 유기학 문제의 총평하고 이제 문제들 해설을 마무리하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보니까 지금 1월 중순이거든요. 1월 중순이니까 1월 17일이네요. 1월 17일. 아직까지 한 8개, 9개 학교에 이제 약대 편입이 남은 학교들이 있는데 끝까지 잘 준비해서 하나라도 더 꼼꼼하게 공부해서 여러분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뭐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잘 녹여가지고 여러분 이륙 대비 편입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